제가 어머니 딸이라는 게 정말인가요? 아름아, 미안하단. 나는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어.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영자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주름이 깊어진 얼굴, 구분 등 거친 손, 68년을 살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영자는 서둘러 주방으로 나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나경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영자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아이 밥 해줘야지. 빨리 씻고 나와. 나경은 조용히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그 뒷모습을 힐끗 보았죠. 어딘가 익숙한 기운이었어요. 똑바로 뻗은 어깨,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마치 언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5살 손자 민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주방에 뛰어들어왔어요.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식탁에 김치찌개와 밥, 김치와 멸치볶음이 차려졌습니다. 나경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영자는 민준이에게 밥을 떠먹여주면서도 자꾸 나경을 힐끗힐끗 보게 되었습니다. 나경이 젓가락을 잡는 모습, 밥을 씹는 소리, 그리고 물을 마시려 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자의 시선이 나경의 왼손 등에 고정되었어요. 오랫동안 못 본 검은 점 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정확히 그 자리에 깨알보다 조금 더 큰 점이 있었죠. 영자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손에 쥔 숟가락이 덜그럭 떨어질 뻔했어요. 그 점은 익숙했습니다. 35년 전 자신이 낳았던 딸의 손에 있던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경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야. 괜찮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아이는 죽었다고 했잖아.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점이 맴돌았어요. 너무나 똑같았던 그 점이.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부러 나경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보았습니다. 설거지를 함께하고 장도 함께 보러 갔어요. 나경의 말투, 웃는 모습, 걷는 자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볼수록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유, 며느리가 아니라 딸인 줄 알겠어요? 사람들의 장난 섞인 말을 예사롭게 들었는데 나경은 영자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어요. 영자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혹시 이 아이가. 그날 저녁 영자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뒤졌습니다. 35년 전 몇 장의 사진들. 갓난아기 딸을 안고 찍은 사진,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찍은 사진. 그 사진 속 아이의 손등에도 분명히 그 점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 정말 내 딸인 건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단지 추측일 뿐이었으니까요. 아니야, 왼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점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그럼에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영자의 마음은 계속 어수선했습니다. 나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나 싶어서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죠. 어딘가 모르게 자신과 닮은 얼굴, 김치를 먹을 때 살짝 찡그리는 표정,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지개, 심지어 화가 났을 때 입술을 꾹 다무는 습관까지 모든 게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저를 그렇게 보세요? 나경이 마침내 물었어요. 빨래를 개고 있던 영자는 깜짝 놀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나경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나경이 자신의 시선을 불편해한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영자는 멈출 수 없었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날 오후 영자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오랜 친구인 박분이를 만나기로 한 거죠. 분이는 영자의 첫째 아이 아름이를 받은 산부인과에서 오래 근무했었습니다. 분이야,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미안해. 영자는 커피숍에서 분이와 마주 앉으며 말했어요. 분이는 반가워하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제든 좋지.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분이야, 35년 전 일 기억나?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말이야. 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영자야,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때 아이가 정말 죽은 거 맞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주저하고 있었죠. 분이야, 제발 말해줘. 나한테는 알 권리가 있잖아. 영자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분이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사실은. 분이가 말을 이었어요. 그날 내 남편 수술한다고 자리 비웠던 날 화재 경보가 울렸었어. 화재 경보가 울리고 신생아실이 난리가 났었어. 그때 아기들을 급히 옮기는 과정에서 영자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분이가 계속 말했어요. 내 아기가 살아있었어. 죽지 않았어. 다만 병원 측에서 실수로 다른 기록과 섞였고 혼란 중에 다른 부모에게 입양이 보내졌다는 소문이 있었어. 뭐라고?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내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야?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 병원장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대. 내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입양 가족에게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던 거지. 그 당시는 나는 초짜라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몇 년이 지나서야 선배를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됐어. 너에겐 도저히 말해줄 수 없었어. 미안해. 영자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지금 자신의 며느리로 와 있을 수도 있다니. 그 아이가 어떤 집으로 갔는지 알아?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 영자는 카페를 나와서도 한참을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35년 동안 품고 살았던 죄책감, 그리움,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는 나경을 다시 보았어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나경의 뒷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의 딸일까? 그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경의 얼굴과 어린 딸의 기억이 계속 겹쳐 보였어요. 특히 그 손등의 점은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추측만으로는 안 되었어요.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확인하지?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DNA 검사. 과학적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새로운 결심을 품고 일어났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결심을요. 나경이 정말 자신의 딸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 이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때였습니다. 영자가 DNA 검사를 준비하고 있을 무렵 나경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상한 시선을 받으면서 나경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왜 자꾸 자신을 그런 눈으로 보는 걸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나경은 남편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나갔다 올게. 지훈은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어요. 어디 가는데? 엄마한테 갔다가 올게. 나경은 혼자 버스를 타고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목적지는 교회에 있는 납골당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는 곳이었죠. 버스에서 내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니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납골당 안은 조용했어요. 나경은 익숙한 걸음으로 한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위패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이정순 1955년생, 2020년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경을 길러준 양어머니였죠. 나경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가져온 국화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요즘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겨요. 위패를 바라보며 나경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저를 이상하게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나경은 어릴 때부터 양어머니를 친엄마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양부모는 나경이 10살이 될 때까지 입양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만큼 친자식처럼 아꼈거든요. 엄마, 시어머니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할까요? 처음 뵀을 때부터 뭔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제가 이상한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납골당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나경은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그 순간 영자가 납골당 기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경을 몰래 따라온 거였어요. 영자는 나경이 혼자 어디를 가는지 궁금해서 뒤따라왔던 겁니다. 영자는 나경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피는 속일 수 없는 걸까요? 나경은 계속 양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입양하셨을 때 제 친엄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었잖아요. 미혼모였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영자는 기둥 뒤에서 숨을 죽였어요.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죠. 제 친엄마도 분명 저를 사랑했을 거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나경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가끔은 궁금해요. 제 친엄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영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경이 말하는 친엄마가 혹시 나일까? 1시간 후 나경도 납골당에서 나왔어요.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오는 나경의 뒷모습을 영자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나경의 뒷모습이 어린 시절 자신과 너무 닮아 보였어요. 걷는 자세, 고개를 숙이는 모습,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영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요. DNA 검사를 받아서 확실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 나경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양어머니를 만나고 온 날은 늘 그랬어요. 그리움과 감사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죠. 영자는 그런 나경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경아, 밥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다. 영자가 나경의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었어요. 나경은 고마워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순간 영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만약 나경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양어머니에게 받은 사랑만큼 자신도 나경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미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영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의문을 안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영자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영자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나경이 물었어요. 영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가려고.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영자는 상담실에서 간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간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본인과 확인하고 싶은 분의 검체가 필요합니다. 머리카락이나 타액 같은 것들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대방 모르게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깨끗한 검체가 필요해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나경이 머리를 감은 후 화장실에서 나올 때를 노렸어요. 나경이 사용한 빗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칠 후 영자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검체와 나경의 머리카락을 제출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일주일은 영자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나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친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라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병원 로비에서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검사 결과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친자 확률 99.8%. 영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나경이는 자신의 딸 아름이었던 거예요. 35년 전에 죽었다던 딸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 그리고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고 아무 사랑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나경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늦으셨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경의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어요. 이제는 진짜 딸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응, 그냥 볼일 좀 보고 왔다. 영자는 대답하며 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고 보니 더욱 닮은 부분들이 보였어요. 눈매, 코끝,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과지를 계속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경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나경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느 날 밤 영자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영자야, 왜 그 아이한테 말하지 못하고 있어? 진실을 숨기는 게 또 다른 죄가 아닐까? 영자는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진실을 숨기는 것도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나경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영자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딸과 함께 먹는 첫 번째 진짜 식사였으니까요. 나경아.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어머니. 나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결국 말하지 못했어요. 아니야, 괜찮다. 나경은 이상하다는 듯 영자를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자주 그랬거든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고를 반복했어요. 영자는 계속 갈등했습니다. 말해야 한다는 생각과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 사이에서요. 나경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지훈과도 잘 지내고 시댁 생활도 적응하고 있었어요. 이 평화를 깨뜨려도 될까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까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경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달라진 태도, 이상한 시선들,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영자는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도 영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을 찾은 기쁨과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 사이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내일은 과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엄마, 나경아, 밥 먹자. 지훈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2층에서 들려오는 건 이상한 정적뿐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나경이 먼저 뛰어내려와서 반겨주곤 했는데 오늘은 왠지 집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훈은 계단을 올라가며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니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우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경아, 무슨 일이야? 지훈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나경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어떤 서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둘 다 울고 있어? 지우는 당황해서 물었지만 두 사람 모두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경은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말이요? 갑자기 집 안 분위기가 이상하네. 지훈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이름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왜 다들 말이 없어요? 나경이가 우리 딸이다. 영자의 말에 지우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경이는 제 아내예요. 그런데 딸이라니요? 30여 년 전에 내가 낳아서 잃어버린 딸이야. 그 아이가 나경이었어. 지우는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누나였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나경이랑 저는 말도 안 되는 누나 동생 사이. 나경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서 거의 들릴 듯 말 듯 했어요. 지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모르고 살았어. 나도 나경이도 아무것도 몰랐다고.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30여 년 전 병원에서 일어난 일, 아이가 죽었다고 들었던 것, 그리고 최근에 나경이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서 검사를 받았다는 것까지. 지우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가 왜 혼자서 이런 중대한 일을 결정했는지,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저희 결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민준이는요? 지훈의 질문에 방안이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나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생겼어요, 아기가. 두 사람이 나경을 바라봤습니다. 나경은 배를 감싸며 고개를 숙였어요. 언제부터? 영자가 물었습니다. 한 달 전쯤 확인했어요. 말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지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누나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쳤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무거웠어요. 지훈아? 영자가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이런 일을 혼자 결정하셨어요? 저한테도 말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리고 나경이도.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정말로. 나경의 대답에 지우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나는
나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우는 돌아서서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경이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어디 가려고요? 모르겠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 혼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요. 나경의 말에 지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나한테 시간을 줘.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엔 너무 갑작스러워. 지우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뒤에서 나경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영자와 나경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 두 사람뿐이었어요. 지훈이가 돌아올까요? 나경의 질문에 영자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훈은 어릴 때부터 이런 복잡한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했어요. 기다려보자. 지훈이도 시간이 필요할 거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온 가족이 흩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이 깊어도 지우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경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지만 지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복잡하게 됐구나.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딸을 찾은 기쁨보다는 가족이 흩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나경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민준이는요? 그 질문에 영자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날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두 사람은 그렇게 긴 밤을 보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걱정을 안고 말이에요. 지훈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자와 나경은 서로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모녀 사이도 아닌 애매한 관계 속에서 말이죠. 영자는 매일 아침 나경의 방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지 그냥 지나가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평생 며느리로 대해왔던 사람을 갑자기 딸로 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나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엄마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30여 년간 다른 이름으로 살아온 자신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가장 어색했어요. 예전에는 지훈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는데 이제는 두 사람만 마주 앉아 있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밥 맛있게 드세요. 나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평소보다 훨씬 딱딱한 목소리였어요. 고맙다. 영자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잘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고 나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제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자는 숟가락을 놓고 나경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해라.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어. 하지만 저는 정말로 궁금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아이였는지, 왜 저를 보내야 했는지. 나경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는 참 예쁜 아기였어.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크고 맑아서 병원 간호사들이 모두 예쁘다고 했지. 영자의 얼굴에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여 년 전 그 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그런데 왜 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어. 그때 너도 태어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라. 병원이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지.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의사들은 내 아버지 수술하느라 바빴고 간호사들도 정신없이 뛰어다녔어. 그런데 갑자기 너를 데리고 온 간호사가 와서 아기가 숨을 못 쉰다고 응급실로 데려간다고 했지.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후로 내 소식을 들을 수 없었지. 병원에서는 아기가 죽었다고만 했어.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전에서야 알았지. 분이를 통해서 병원에서 혼란 중에 다른 아기와 바뀌었다는 걸. 그리고 너는 살아서 다른 집으로 입양되었다는 걸.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여 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안타까움과 죄책감이 터져나왔어요. 나경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제 친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수술은 성공했는데 그 후로 몇 년 더 살다가 돌아가셨지. 나경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을 그리워한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그런 말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나경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30여 년 전 갓난아기였던 딸의 작은 손을 기억해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그러게 말이야. 하필 우리 지훈이랑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지훈 이야기가 나오니 다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거든요. 지훈 씨는 언제쯤 돌아올까요? 모르겠다. 그 아이도 충격이 클 거야. 나경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의 아이 때문에 더욱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리가 잘 키워야지. 어떤 상황이든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 영자의 말에 나경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를 뭐라고 부르실 거예요? 나경의 질문에 영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아름이라고 불러도 될까? 아름이? 나경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어요. 네, 좋아요. 아름이라고 불러주세요. 한 번도 그렇게 불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나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름아,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이 엄마가 사랑한다. 나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여 년 만에 듣는 엄마의 사랑 고백이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편안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모녀로서 말이죠. 수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영자와 나경은 조금씩 진짜 모녀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영자는 이제 자연스럽게 아르마라고 부르게 되었고, 나경도 조심스럽게 엄마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우는 소식이 없었어요. 가끔 친구들을 통해 무사하다는 소식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나경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고 병원 검진도 혼자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했니? 영자가 검진을 마치고 돌아온 나경에게 물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대요. 그런데 나경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데? 의사 선생님이 아기 아빠는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영자도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고 해도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아이도 참,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서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지훈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지훈아. 영자가 먼저 말했지만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연락도 없이. 나경이 다가가려고 했지만 지훈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일단 할 말이 있어요. 지훈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민한 결과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앉아서 이야기하자. 영자가 제안했지만 지훈은 서 있는 채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깊은 고민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이 집을 떠나려고 해요. 지훈아. 영자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나경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나경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 나경이가 제 누나라는 걸 알고 나니까 예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지훈의 말에 나경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버리고 갈 생각은 없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이 집에서는 안 되겠어요. 왜요? 왜 안 되는데요? 나경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혼란스러울 거예요. 나경이를 아내로 봐야 할지, 누나로 봐야 할지. 그런 상태로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요. 지훈의 말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고민한 결과였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경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을 해야겠어요. 하지만 아이는 제가 키우겠어요. 안 돼. 영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너희 둘이 헤어질 수는 없어. 엄마, 이해해 주세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선이 뭐가 최선이야.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엄마. 그때 나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나경은 배를 쓰다듬으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와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지훈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나경이, 저희가 누나 동생 사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겠지만,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나경의 말에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름이 말이 맞아. 너희는 혈연을 알기 전에 이미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 지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달 동안 내린 결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누나 동생이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어.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 남들이 알게 되어 뭐라고 하든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나경이 갑자기 배를 움켜잡으며 신음했습니다. 아야, 아파요. 어떻게 아픈데? 영자가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나경의 다리 사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양수가 터진 거였어요. 어떻게 해요?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지훈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빨리.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경을 안고 차로 향했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지훈이 나경에게 말했지만 자신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간 나경을 기다리는 동안 지훈과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지훈과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모는 어때요? 조금 일찍 태어났지만 모자 모두 건강합니다.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본 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참 예쁘다. 영자가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닮았나 봐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이나 형식보다 더 깊은 것이라는 걸 말이죠. 병실에서 나경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본 지훈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경아. 나경이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혼자 있게 해서. 지훈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경이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모든 게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가족이니까. 나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사랑스러운 나경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영자는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잃지 않을 거야. 이 아이 앞에서는 우리 모두 진짜 가족이 될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아기를 중심으로 둘러앉았습니다. 복잡했던 관계들이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 단순해졌어요. 그들은 이제 새 아기의 민준이의 할머니, 엄마, 아빠가 되었습니다.